예, 새마을운동 연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이 연표 자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새마을운동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교재 진도 나가기 전에 또 첫 번째 수업 보강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채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저는 이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는 공희,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그리고 현재 대학생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이 되면서부터 자기의 진로를 100% 결정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 올인을 하는 거죠. 행정고시, 국어공무원, 7급 공무원, 중앙직이 되었던 지방직이 되었던.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4년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고 들어가는 거 좋다는 거죠.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업군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변화를 하게 됩니다.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은, 교수님이 1980년대 대학교를 다닐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직종 자체는 지금은 그러지 아니하다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래의 직업을 결정하고 또 배우자를 결정하는 그 가치 기준에 있어서도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배로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 수용을 하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국가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변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고,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그러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선진국은 어떻게, 그죠? 제가 선호하는 직장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장래 희망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나는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국어 공무원 시험을 친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아무도 어떤 대인관계의 폭도 축소를 시키고 전공 영역의 공부도 일정 부분 소홀히 하면서 거기 올인하는 학생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이 대학생 생활이라 그러는 거는요, 이 대학 생활이라 그러는 거는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배움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대학 생활을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모든 인간관계, 선배, 후배, 교수님들을 만나는 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많은 어떤 취미 활동, 동호회 활동,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적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제외를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어떤 20, 30%에 집중을 하다 보게 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강의를 할 때, 이제 외국인 학생이 제 강의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저는 진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제가 물어봤어. 왜 하려 그러세요? 제 고국에 돌아가서, 저 아프리카 학생이었는데요, 제 고국에 돌아가서 이 새마을 운동을 가지고 제가 역동적으로 정책으로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좀 더 잘 사는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도서관에서 새마을 운동을 축 짜고 공부를 하고, 그죠? 머리에 넣어서 그 나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언제죠? 1980년대 후반이겠네요. 80년대 1989년도에 호주 시드니에서 1년간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당시에 어떤 제가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머리에 넣어와서 저한테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제가 살아가면서, 그죠? 그 나라의 시스템이나, 아, 선진국은 이렇구나. 아, 선진국은 이래서 앞서가는구나. 의식 자체가. 그게 더 영향을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저도 그 학생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친구들하고도 열심히 어울리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한국적인 것을, 많은 것을, 새마을 운동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의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도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3학년도 있고 4학년 제 수업을 듣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메이드가 되었다 그러죠. 메이드가 되었다 그러는 거는 일정 부분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고 내가 왜 이 직종에 내 장래 희망을 정했는지, 그죠? 이게 왜 내 평생 직장에 됐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선진국 사례에서 내 직종이 어떤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 강의가 상당히 학술적인 부분입니다. 학술적인 부분이고 제가 연구했던 부분을 많이 녹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당부만 드리고 제가 또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새마을 관련 논문을 10여 편 썼습니다. 10여 편 썼기 때문에 각 주제별로 제가 연구했던 부분이 다른 학자나 다른 교수님하고 상충될 수도 있고 이 논리 자체가 약간은 뭐라 그러죠? 다르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제 이론을 가지고 다른 학자들이나 이런 부분한테 이정락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하고 이렇게 70년, 72년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구분을 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새마을 사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분하는 분류는 뭐 8가지, 9가지, 10개에 이르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로 구분하는 부분이 있고 그 구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일정 부분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왜?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사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 자체는 다를 뿐이고 그 증거 자체는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보는 핵심을 보고 본질을 보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80년 넘어가겠습니다. 12월 13일 새마을 조직 육성법을 제정했다. 이 새마을 조직 육성법은 현재까지도 유효한 법률입니다. 유효한 법률이고 새마을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새마을 조직 육성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 운동 관련 단체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그죠? 재정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육성법이 중요하다. 지금은 이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법률로 인해서 저는 관변단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어로 이제 새마을 조직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엄연하게 새마을 조직 육성법이 기본하고 있다. 그리고 1981년 1월 30일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간단체를 통해서 새마을운동 어떤 사업을 보고 그죠? 예산을 승인해서 정부가 지원을 할지 말지 예산을 줄일지 말지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민간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80년 이후에 새마을운동은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예산이 축소되고 기구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부침 현상을 겪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새마을 운동을 선호하는 지도자, 국가 지도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새마을 운동의 지원이 강화되고 그렇지 않은 지도자는 약화되고 이런 흐름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81년 10월 1일 시도지부 설치 승인을 했다. 마을 문고 새마을중앙본부 회원단체로 가입을 하게 된다. 1981년 새마을 조기 축구회를 결성을 한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왜? 국가 지도자가 축구에 관심이 있게 되면 모든 어떤 시스템이 그쪽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당시에 국가 지도자가 누구였는지. 1982년 도시 새마을 촉진대회가 열렸다. 1983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연수회 개원을 합니다. 서울 강서구 희곡동에. 그 다음에 성남으로 이전을 한다. 지금 이 이전한 장소가 현재까지 새마을운동 중앙 연수원으로, 그죠? 저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장소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84년 10월 18일 시군지회 설치 승인이 되었습니다. 1983년 12월 31일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설치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서울 이 명칭이 새마을중앙회에서 새마을중앙본부로 성남연수원으로 개칭이 되고 조직이 계속 축소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도 중간중간에 기록을 했습니다. 새마을군고연합회 회원단체 가입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새마을 장숙 연수원 개원되고 새마을 업무 표장 등록 발표 특허청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85년 3월 2일 범민족 올림픽 추진 중앙협의회 창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당시 국가 지도자는 그죠? 올림픽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지도자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을 조직을 국가적으로 활용을 했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질서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력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올림픽 새마을운동 추진 계획을 시달을 했다. 여러분들 제가 실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1988년 새마을 잡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성공 올림픽의 결단, 이제 김준 새마을중앙회 회장 아픔 딛고 모두 일어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어디까지 했죠? 1988년 올림픽 새마을운동 추진 계획을 시달을 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새마을 조직을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약간 이제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면면이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어오고 있고 이제 뭐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동참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고 1980년대, 90년대 운동이 70년대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근면자조 협동으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촌 사회가 일정 궤도에 들었었기 때문에 그죠? 마을 안길 넓히고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지분개량 사업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보호도 하고 질서운동도 하고 그죠?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을 했던 거죠. 이 조직 자체가.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공적개발운동, 어디에 국제관 협력에도 새마을운동이 적극적으로 이제 인발부가 되고 또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은 이제 타이틀 자체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이렇게 되어 있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 절약하고도 이제 사업이 이제 같이 이래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이 되었고, 1991년 6월 22일 지방의원 선거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 기초광역의원 진출 1040명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 중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엄격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새마을 지도자가 이렇게 정치나 이런 쪽으로 연관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그 이후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
단체나 기초 시의원, 구의원에 출마하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이 현재 조직을 발판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왜? 도시 새마을 운동을 하는 데서 이 조직 자체는 아직도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도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구의원, 시의원이 되면 좀 더 밀착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새마을 운동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깊게 성찰되고 평가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평가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는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가장 기초 공동체인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동대표에다 대학생은 참여하라.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의원, 구의원 활동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꼭 공무원만 꿈을 꾸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역사회 개발, 지역개발, 새마을 국제개발 스피릿 자체가 있다 그러면 이 개발 측면을 다루고 있는 학문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이론적인 토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을 공동체 또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어떤 선두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 3월 26일 새마을 봉사대 발진식을 개최를 했다. 1992년 4월 15일 4대 강류역 환경보존 캠페인을 전개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내고장 환경 가꾸기 사업을 했다. 그 다음에 1993년 6월 1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조직 기구가 축소 개편되었다. 어떻게 885명에서 인원도 축소되고 기구도 계속 이제 축소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4년 2월 1일 도시 1000개인가요? 제가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농어촌 1200개 읍면 개련 사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개혁위원회 구성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995년 국토 대청결 가로변 꽃길 조성 사업. 그죠? 여러분들이 이전하고는 이제 많이 차이 나는 사업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996년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 그리고 1996년 외국인 새마을 교육을 실시했다. 지금부터 이제 외국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1970년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이제 여기 연표에는 제가 1996년부터 이제 새마을 교육이 중앙연수원을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농업부흥기구 회원국 9개국 14명이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440페이지 연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